하필 기억만 없는 겁니까? 이 가슴은 왜 이렇게 아픈데 머리는 왜 아무것도 떠올리지 못하는 겁니까? 왜 하필 기억만 없는 겁니까? 엄마, 이 꽃다발 어때요? 너무 화려한가? 아니, 예쁘다. 내가 좋으면 그걸로 하자. 그럼 이걸로 할게요. 엄마가 좋다니까 엄마만 믿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가득했다. 정선이는 휴대폰을 귀에서 떼며 작게 미소 지었다. 손에 쥔 가위로 장미줄기를 자르는 동작이 자연스러웠다. 20여 년 이 작은 꽃집을 지켜온 손놀림이었다. 가게 안은 고요했다. 오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왔고 먼지 같은 빛 입자들이 천천히 떠다녔다. 선희는 물을 갈아주고 시든 잎을 떼어내고 리본을 묶었다. 매일 반복되는 일이었지만 싫지 않았다. 오히려 이 단순함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변했다. 20년 전만 해도 이 골목은 좁고 어두웠다. 지금은 카페와 베이커리가 들어서고 젊은 사람들이 오가는 동네가 되었다. 선희만 그대로였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며 같은 하루를 살았다.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고 2층 집으로 올라갔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깔끔했다. 벽에는 딸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 사진, 대학 졸업 사진, 그리고 최근에 찍은 웨딩 촬영 샘플 사진까지. 선희는 사진 앞에 멈춰섰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의 얼굴이 환했다. 다 컸네. 혼잣말이 작게 새어나왔다. 선희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차를 우리고 창가에 앉았다. 밤이 내렸다.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다. 그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20년 전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다. 폭우였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들기고 천둥이 하늘을 갈랐다. 남편은 새벽에 나갔다. 금방 올게라는 말을 남기고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은 수색했고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고 시간이 흘렀다. 사람들은 위로했고 세상은 계속 돌아갔다. 선희만 그 자리에 남았다. 딸을 키우는 것이 전부였다. 아침마다 밥을 차리고 도시락을 싸주고 학교에 보냈다. 밤에는 숙제를 봐주고 책을 읽어주고 재웠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 20년이 되었다. 이제 딸은 결혼을 한다. 자신의 가정을 꾸린다. 선희는 기뻤다. 진심으로 기뻤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다. 창밖을 보았다. 별이 없는 밤이었다. 구름이 하늘을 덮었다. 선희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식어버린 차였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났다. 침대로 가서 누웠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다. 눈을 감았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올 것이다. 꽃을 손질하고 손님을 맞고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렇게 살아온 20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내일이 똑같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운명이 다시 그녀를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과거가 낯선 얼굴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선희는 그저 잠들었다. 꿈 없는 잠이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렸다. 선희는 습관처럼 눈을 떴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공기가 들어왔다. 날씨가 좋았다. 그녀는 세수를 하고 간단히 아침을 먹고 가게로 내려갔다. 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어제 남은 꽃들의 상태를 확인했다. 오전 10시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오늘 시간 돼요? 예식장 한 번 더 가보려고요. 엄마 의견도 듣고 싶어서요. 그래, 몇 시에? 2시쯤요. 거기서 만나요. 전화를 끊고
선희는 점심때까지 가게를 정리했다. 단골 손님 몇 명이 들렀다. 꽃을 사가고 안부를 물었다. 선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딸이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하자 모두들 축하해 주었다. 엄마 노릇 다 했네요. 이제 좀 쉬어야죠. 그런 말들이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 예식장은 강남에 있었다. 큰 건물이었다. 로비는 화려했고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다. 딸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선희를 보자 손을 흔들었다. 둘은 웨딩 플래너를 따라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다. 어머님, 여기 메인 홀입니다. 하객 200명 정도 수용 가능하고요. 무대 조명은 이렇게 연출됩니다. 플래너가 설명했다. 선희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넓은 공간이었다. 붉은 카펫이 깔려 있고 양쪽으로 의자들이 줄지어 있었다. 무대 위에는 꽃 장식이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딸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엄마, 여기서 내가 결혼하는 거예요. 믿기세요? 선희는 딸을 보았다. 눈이 반짝였다. 설렘과 기대가 가득한 얼굴이었다. 선희는 미소 지었다. 그래, 예쁘다. 정말 예쁘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행복해야 했다. 기뻐해야 했다. 그런데 왜인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선희는 고개를 돌렸다. 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예식장을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았다. 딸은 태블릿을 꺼내 결혼 준비 목록을 보여주었다. 청첩장 디자인, 메뉴 구성, 하객 리스트 하나하나 점검했다. 선희는 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문득 딸이 입을 열었다. 엄마,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선희는 멈췄다. 찻잔을 든 손이 공중에 멈췄다. 딸이 계속 말했다. 제 기억에는 거의 없지만요. 그래도 결혼식에 아빠가 있었으면 했어요. 버질로드 같이 걸으면서요. 선희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무어라 말해야 할지 몰랐다. 딸은 금방 표정을 바꾸며 웃었다. 괜히 무거운 얘기했네요. 엄마, 미안해요. 오늘은 기분 좋게 준비만 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선희는 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딸은 엄마를 닮았다. 조용하고 차분하고 배려심이 깊었다. 선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웠다. 카페를 나와 헤어질 때 딸이 말했다. 엄마, 이번 주말에 리허설 있어요. 꼭 오셔야 해요. 엄마 자리도 정해야 하니까요. 그래, 알았어. 딸은 손을 흔들며 지하철역으로 사라졌다. 선희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오갔다. 차들이 지나갔다. 세상은 빠르게 움직였다. 선희만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옛날 생각을 했다. 남편과 처음 만났던 날, 결혼식을 올렸던 날, 딸이 태어났던 날, 그 모든 순간이 아득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았다. 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만 생각하자.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다. 딸의 행복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정말 그럴까? 정말 과거는 끝난 것일까? 선희는 그 목소리를 외면했다. 외면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리허설 날은 맑았다. 선희는 일찍 준비를 하고 예식장으로 향했다. 주말이라 거리는 붐볐다.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로 걸어갔다. 선희는 그 속을 천천히 걸었다. 예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몇몇 사람들이 와 있었다. 딸의 친구들, 신랑 측 가족들, 플래너와 스태프들.
딸이 선희를 보자 달려왔다. 엄마 왔어요? 여기 앉으세요. 잠깐 리허설 순서 확인하고 시작할게요. 선희는 앞쪽 의자에 앉았다. 주위를 둘러보았다. 신랑 쪽 가족들이 반대편에 앉아 있었다. 신랑의 어머니가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선희도 미소로 답했다. 리허설장은 차츰 사람들로 채워졌다. 음악이 흘러나오고 플래너가 마이크를 잡았다. 자, 그럼 리허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입장 순서부터 확인할게요. 음악이 바뀌었다. 신랑이 먼저 입장했다. 무대 앞에 섰다. 이어서 신부 입장 음악이 나왔다. 딸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웨딩드레스는 입지 않았지만 그 모습만으로도 빛났다. 선희는 딸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뭉클했다. 그때였다. 뒤쪽 문이 열렸다. 늦게 온 하객이 들어섰다. 선희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낯설지 않은 남자의 모습은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머리는 희끗했지만 듬직한 그의 어깨채. 그리고 선희의 시선을 사로잡은 그것은 꿈에서도 잊지 못한 그 얼굴이었다. 당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숨이 막혔다. 세상이 흔들렸다. 선희는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잡았다. 눈을 깜빡였다. 다시 보았다. 착각이길 바랐다. 하지만 아니었다. 남자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그 얼굴로 20년 전 사라진 남편의 얼굴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아니었다. 나이가 더 들었다. 주름이 더 깊었다. 하지만 윤곽은 똑같았다. 눈매도, 입매도, 귀 모양도. 선희는 그 얼굴을 20년 동안 잊어본 적이 없었다. 꿈에서도 보았고, 사진으로도 보았고, 기억 속에서도 무수히 되새겼다. 그래서 알았다. 저 사람이 누구인지. 주위 소리가 사라졌다. 음악도 사람들의 목소리도 플래너의 안내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남자만 보였다. 남자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았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다. 마치 처음 온 손님처럼. 선희는 숨을 쉬려고 애썼다. 가슴이 답답했다.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사라진 줄 알았던 사람이 왜 여기 있는가? 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엄마, 엄마 괜찮으세요? 선희는 정신을 차렸다. 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리허설이 끝난 모양이었다.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물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선희는 억지로 미소 지었다. 딸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지만 플래너가 부르자 다시 무대 쪽으로 갔다. 선희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남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웃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선희는 일어섰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하지만 걸어야 했다. 남자에게 가야 했다. 확인해야 했다.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 그녀는 한 걸음씩 뒤로 걸어갔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쳤다. 남자가 가까워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선희와 눈이 마주쳤다. 순간 선희는 멈췄다. 남자는 잠깐 그녀를 보았다. 그리고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하는 예의상의 인사였다. 그게 전부였다. 남자는 다시 옆 사람과 대화를 이어갔다. 선희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온몸이 얼음처럼 굳었다. 그는 나를 모른다. 그는 나를 처음 본다.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게 가능한가? 20년을 함께 산 사람을
딸을 함께 키운 사람을 어떻게 모를 수 있나? 누군가 선희의 어깨를 툭 쳤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요. 플래너였다. 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네, 괜찮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러세요? 잠깐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쪽에 라운지 있으니까 거기서 앉아 계세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라운지로 걸어갔다. 앉았다. 손을 내려다보았다.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하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저 사람은 누구인가? 정말 남편인가? 아니면 그저 닮은 사람인가? 하지만 너무 똑같았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다. 딸이 다가왔다. 엄마, 이제 끝났어요. 집에 가요. 선희는 고개를 들었다. 딸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녀는 일어섰다. 리허설장을 나섰다. 밖은 여전히 맑았다. 하지만 선희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세상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선희는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다. 남자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 눈빛, 그 표정, 그 미소. 20년 전 기억과 겹쳐졌다. 하지만 동시에 낯설었다. 그는 선희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그게 가장 이상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다. 꿈을 꾸었다. 남편이 나왔다. 빗속을 걸어가고 있었다. 선희가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계속 걸어갔다. 점점 멀어졌다. 선희는 쫓아갔지만 따라잡을 수 없었다. 그리고 깼다. 아침이었다. 몸이 무거웠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다. 가게를 열어야 했다. 선희는 씻고 옷을 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꽃들이 그녀를 맞았다.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지러웠다. 점심때쯤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어제 괜찮으셨어요? 많이 안 좋아 보이셨는데. 응, 괜찮아. 그냥 피곤했나 봐. 그러세요? 다행이에요. 엄마, 근데 어제 오신 분 중에 아시는 분 있으셨어요? 선희의 손이 멈췄다. 왜? 아니, 엄마가 누구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요. 혹시 아는 분이신가 했어요. 아니, 아무도 몰라.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딸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죽은 줄 알았던 아빠를 봤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 아니, 믿으면 더 큰 혼란만 줄 것이다. 그렇구나. 그럼 됐어요. 엄마, 푹 쉬세요. 전화를 끊고 선희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다 결심했다. 알아봐야 한다. 저 사람이 누구인지, 정말 남편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다. 선희는 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하리나, 어제 늦게 오신 그분 말이야. 혹시 누구신지 알아? 아, 그분요? 신랑 쪽 지인이래요. 회사 사장님이셨던 것 같아요. 이름은? 잠깐만요, 물어볼게요. 잠시 후 딸이 답했다. 김도윤이래요. 왜요, 엄마? 김도윤. 선희는 그 이름을 반복했다. 남편의 이름은 정태수였다. 다른 이름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얼굴이 똑같은데.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전화를 끊고 선희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검색창에 김도윤을 입력했다. 여러 결과가 나왔다. 그중 하나를 클릭했다. 중소기업 대표 소개 페이지였다. 사진이 있었다. 그 남자였다. 김도윤. 64세.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표. 20년 경력.
선희는 화면을 뚫어지게 보았다. 틀림없었다. 같은 얼굴이었다. 하지만 이력이 이상했다. 20년 경력? 그럼 남편이 실종되던 그때부터? 어떻게? 선희는 더 찾아보았다. 기사들을 읽었다. 인터뷰 영상을 봤다. 김도윤은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과거 이력은 거의 없었다. 마치 20년 전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처럼. 선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직접 만나야 했다. 물어봐야 했다. 회사 주소를 확인했다. 멀지 않았다. 선희는 가게 문에 잠시 자리 비운 팻말을 걸고 밖으로 나갔다. 회사는 작은 빌딩 3층에 있었다. 선희는 건물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들어가야 하나? 뭐라고 말해야 하나? 하지만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에 안내 데스크가 있었다. 젊은 직원이 미소 지으며 물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저 김도윤 대표님을 뵙고 싶은데요.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죄송하지만 예약 없이는 어려우세요. 연락처 남기시면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선희는 난처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급한 일이에요. 잠깐만 뵙고 싶습니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습니다. 제가 만나겠습니다. 선희는 돌아보았다. 그였다. 김도윤. 복도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다. 선희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김도윤은 가까이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다. 어제 리허설장에서 뵌 것 같은데요. 무슨 일이신지요? 목소리도 비슷했다. 톤도 억양도. 하지만 말투는 달랐다. 더 격식 있고 더 차분했다. 선희는 입을 열려다 닫았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그를 바라보았다. 김도윤이 미소 지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이야기 나눠요. 그는 선희를 작은 응접실로 안내했다. 문을 닫고 마주 앉았다. 선희는 손을 무릎 위에 모았다. 떨림을 감추려고. 김도윤이 물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럼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선희는 그의 얼굴을 보았다. 20년 전과 똑같은 눈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알아봄도 놀람도 반가움도 아무것도 없었다. 선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혹시 저를 아십니까? 김도윤은 잠시 그녀를 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어제 처음 뵌 것 같은데요. 정말 처음이신가요? 네. 왜 그러시죠? 혹시 저를 아시나요? 선희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렇다고 할 수도 아니라고 할 수도 없었다. 그저 그를 바라보았다. 김도윤은 침착하게 기다렸다. 선희는 마침내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괜찮습니다. 선희는 일어났다. 더 이상 있을 수 없었다. 김도윤도 일어났다. 혹시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감사합니다. 선희는 나왔다. 복도를, 로비를, 건물을 나왔다. 거리로 나왔다. 그리고 멈춰섰다. 다리에 힘이 빠졌다. 그녀는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났다.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떻게 나를 모를 수 있나? 어떻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나? 그게 가능한 일인가? 선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차들이 달렸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다. 하지만 선희의 세상은 멈춰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선희는 가게를 열고 닫고 하루를 보냈지만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김도윤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가 정말 남편이 맞는지 아니면 그저 놀랍도록 닮은 다른 사람인지 알 수 없었다. 확신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상태였다. 그러던 어느 오후 선희는 꽃 도매상에 주문한 물건을 받으러 동대문으로 갔다. 시장 안은 복잡했다. 상인들이 호객을 하고 손님들이 흥정을 했다. 선희는 익숙한 가게를 찾아 들어갔다. 꽃을 골라 계산을 하고 나오려는데 누군가와 부딪힐 뻔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들었다. 김도윤이었다. 선희는 숨이 멎었다. 김도윤도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미소 지었다. 아, 지난번에 오셨던 분이시네요. 여기서 뵙다니 우연이네요. 선희는 가까스로 대답했다. 네, 우연이네요. 여기는 무슨 일로? 꽃 좀 받으러 왔습니다. 아, 꽃집 하시나 보네요. 네.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김도윤이 말했다. 저는 여기서 부품 거래처 사장님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그런데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시간이 좀 남았네요. 혹시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지난번에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는데. 선희는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아니, 오히려 기회였다. 더 알아볼 수 있는. 그러죠. 둘은 근처 찻집으로 갔다. 조용한 곳이었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주문을 하고 차가 나왔다. 김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지난번에는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던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선희는 찻잔을 들었다. 뜨거웠다. 그냥 아는 분과 닮으신 것 같아서요. 아는 분이요? 네. 오래전에 알던 사람인데. 그렇군요. 많이 닮았나 봐요. 네, 많이요. 김도윤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찻잔을 내려놓았다. 선희는 그 동작을 보며 숨이 멎었다. 찻잔을 놓는 방식이었다. 김도윤은 찻잔을 오른쪽으로 살짝 돌려서 손잡이가 정확히 3시 방향을 가리키도록 놓았다. 무의식적인 동작이었다. 하지만 선희는 그 습관을 알고 있었다. 남편도 똑같이 했었다. 늘 찻잔을 같은 방향으로 정렬했다.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선희의 손이 떨렸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혹시 기억을 잃으신 적 있으신가요? 김도윤은 잠깐 그녀를 보았다. 표정이 굳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아셨죠? 선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김도윤이 계속 말했다. 오래전 일입니다. 한 20년쯤 됐을까요? 사고가 있었어요. 그 이후로 과거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사고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하는 첫 순간은 병원 침대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며 물었죠. 이름이 뭐냐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몰랐거든요. 제 이름조차. 선희는 숨을 죽였다. 김도윤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신원을 알 수 없었어요. 지문도 일치하는 게 없었고요. 결국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김도윤이라는 이름을요. 그리고 새로 살기 시작했죠. 그럼 과거는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가끔 꿈에서 뭔가 보이긴 해요. 단편적인 이미지들, 얼굴이나 풍경 같은 것들. 하지만 명확하지 않아요. 그게 기억인지 상상인지도 모르겠고요. 선희는 찻잔을 꽉 움켜쥐었다. 그럼 정말 그가 남편인가? 기억을 잃은 채 살아온 것인가?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김도윤이 물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혹시 저를 알고 계신 건가요? 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아직은
김도윤은 더 묻지 않았다. 창밖을 보며 말했다. 기억이 없다는 게 이상한 기분이에요. 누군가 저를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을 모르는 거죠. 가끔 길에서 누가 저를 쳐다보면 생각해요. 혹시 저를 아는 사람인가 하고. 하지만 다가가서 물어볼 용기가 없어요. 두려워서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과거요. 제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했는지, 혹시 나쁜 사람이었다면 어쩌나 하는. 선희는 그를 보았다. 김도윤의 눈에는 외로움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김도윤이 그녀를 보았다. 어떻게 아세요? 그냥 알 수 있어요. 둘은 잠시 침묵했다. 차는 식어갔다. 시간이 흘렀다. 김도윤이 시계를 보며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약속 시간이 됐네요.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요. 혹시 또 뵐 수 있을까요? 선희는 놀랐다. 김도윤이 웃으며 말했다. 이상하게 편안하세요. 처음 만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또 뵙고 싶네요. 선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김도윤은 명함을 꺼냈다. 연락처입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선희는 명함을 받았다. 김도윤은 인사하고 나갔다. 선희는 그 자리에 남아 명함을 내려다보았다. 김도윤, 대표이사, 전화번호, 이메일, 모든 것이 낯설었다. 하지만 동시에 익숙했다. 선희는 찻잔을 보았다. 김도윤이 놓고 간 잔이었다. 손잡이는 여전히 3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선희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몸은 기억한다. 마음도 기억한다. 그저 머리만 잊어버렸을 뿐. 선희는 명함을 가방에 넣었다. 일어났다. 찻집을 나섰다. 거리는 여전히 붐볐다. 하지만 선희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이 싹텄다. 어쩌면 그를 되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기억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사람 자체는. 명함을 받은 후 며칠 동안 선희는 연락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전화기를 들었다가 놓기를 반복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당신은 제 남편입니다라고 말하면 믿을까?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을 받지 않을까? 선희는 혼란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가게 문이 열렸다. 선희는 고개를 들었다. 낯선 노인이 들어서고 있었다. 70 가까이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회색 양복을 입었고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정선혜 씨 맞습니까? 선희는 놀라 일어섰다. 노인은 자신을 아는 듯 했지만 선희는 그를 본 적이 없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제 소개를 먼저 해야겠군요. 제 이름은 김명철입니다. 김도윤 아니, 당신 남편과 관련된 사람이죠. 선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노인은 천천히 걸어와 의자에 앉았다. 선희도 맞은편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계실 겁니다. 김도윤이라는 사람 말입니다. 당신이 그를 만났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도. 어떻게?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이상한 여자를 만났다고. 자신을 아는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알아봤죠. 그리고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선희는 숨을 죽였다. 김명철은 계속 말했다. 20년 전 제가 그를 발견했습니다. 강가에 쓰러져 있었어요. 폭우가 쏟아진 다음 날 아침이었죠. 의식이 없었고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어요. 선희는 두 손을 꽉 쥐었다. 김명철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고. 기억상실증이 올 수 있다고.
그리고 그 말이 맞았어요. 그는 깨어났지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가족이 있는지도 왜 찾아주지 않으셨습니까? 가족을요. 찾으려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했고 실종자 명단도 확인했어요. 하지만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분명 실종 신고가 되어 있었을 텐데. 김명철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정태수라는 이름으로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확인한 범위에서는요. 선희는 얼어붙었다. 정태수? 남편의 이름. 김명철이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당신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군요. 김명철은 고개를 숙였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한참 후에요. 우연히 오래된 신문 기사를 보고 알았죠. 정태수라는 남자가 실종되었다는 기사. 사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도윤이었습니다. 그럼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선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김명철은 얼굴을 들었다. 눈에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5년이 지난 후였어요. 도윤이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 밑에서 일을 배우고 사업을 시작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런 그에게 과거를 들이밀 수가 없었어요. 그건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압니다. 제가 잘못했다는 것도 압니다. 김명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저는 그를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에게 이름을 주고 집을 주고 일을 가르쳤어요. 제게도 가족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소중했습니다. 너무 소중해서 잃고 싶지 않았어요. 선희는 눈물이 흘렀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김명철은 손수건을 꺼내 자신의 눈을 닦았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을 만난 후 도윤이가 달라졌어요. 불안해하고 꿈을 꾸고 무언가를 떠올리려 애쓰고 그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숨길 수 없더군요. 그 사람은 아직도 모르나요? 자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당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김명철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것들입니다. 도윤이를 처음 발견했을 때 가지고 있던 물건들이에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열었다. 안에는 낡은 지갑이 들어 있었다. 선희는 지갑을 열었다. 신분증은 없었다. 하지만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선희와 어린 할인의 사진이었다. 오래전에 찍은 것. 선희는 사진을 꺼내 들었다. 손이 멈추지 않고 떨렸다. 이건 그래서 확신했습니다. 그가 정태수라는 것을요. 선희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20년 동안 그는 살아 있었다. 어딘가에서 숨을 쉬고 밥을 먹고 하루를 살았다. 그녀를 기억하지 못한 채, 딸을 기억하지 못한 채, 김명철이 조용히 말했다. 미안합니다.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도 힘드셨겠죠.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희는 눈물을 닦았다.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었다.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리고 준비되면 그에게 말하세요. 제가 돕겠습니다. 김명철은 일어섰다. 지팡이를 짚고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했다. 그는 좋은 사람입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성실하고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죠.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명철은 나갔다. 문이 닫혔다. 선희는 봉투를 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모든 것이 확실해졌다. 김도윤은 정태수다. 남편이다. 살아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더 복잡해졌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그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나? 선희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았다. 김도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나? 말하면 그는 어떻게 반응할까? 믿어줄까? 아니면 혼란스러워할까? 그의 삶을 망치는 것은 아닐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결국 결심했다. 말해야 한다. 그는 알 권리가 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선희는 김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저 정선희입니다. 찻집에서 뵀던. 아, 기억합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가 좋으세요? 이번 주말은 어떠세요? 좋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선희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제가 장소를 정해도 될까요?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서요. 그러세요. 좋습니다. 주말이 되었다. 날씨는 흐렸다. 구름이 하늘을 덮었고 비가 올 것 같았다. 선희는 약속 장소에서 김도윤을 기다렸다. 오래된 주택가 입구였다. 20년 전 그들이 살던 동네였다. 김도윤이 도착했다. 캐주얼한 옷차림이었다. 선희를 보자 손을 흔들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방금 왔습니다. 여기는 어디죠? 제가 옛날에 살던 동네입니다. 같이 걸으실래요? 김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좁은 길이었다. 양쪽으로 낮은 집들이 늘어서 있었다. 대부분 비어 있거나 낡았다. 재개발을 기다리는 동네였다. 선희는 천천히 걸으며 말했다. 20년 전에 이 동네에 살았어요. 남편과 딸과 함께요. 김도윤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오래된 동네네요. 네. 그때는 더 활기찼었죠. 아이들이 뛰어놀고 사람들이 오가고 지금은 다 떠나고 없지만요. 계속 걸었다. 모퉁이를 돌았다. 작은 공원이 나왔다. 놀이터가 있었다. 녹슨 그네와 미끄럼틀. 선희는 그 앞에 멈춰 섰다. 여기서 딸이 자주 놀았어요. 남편이 그네를 밀어주고 저는 옆에서 지켜봤죠. 김도윤은 놀이터를 바라보았다. 표정이 묘했다. 선희가 물었다. 혹시 뭔가 느껴지시나요? 김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 선희는 계속 걸었다. 김도윤이 따라왔다. 골목 끝에 낡은 집이 하나 있었다. 대문이 잠겨 있고 창문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선희는 그 앞에 섰다. 여기가 우리 집이었어요. 김도윤은 집을 보았다.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이마를 짚었다. 괜찮으세요? 머리가 좀 아프네요. 앉으시죠. 선희는 그를 근처 계단으로 안내했다. 김도윤은 앉아서 고개를 숙였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선희는 옆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도윤이 말했다. 이상해요. 이 동네에 온 적이 없는데 뭔가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김도윤은 눈을 감았다. 단편적인 것들이요. 빗소리, 누군가의 목소리, 아이 울음소리 하지만 명확하지 않아요. 꿈 같아요. 선희는 손을 떨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였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걸 보세요. 김도윤은 눈을 떴다.
봉투를 받았다. 열었다. 지갑이 나왔다. 그는 지갑을 열었다. 사진이 있었다. 젊은 여자와 아이의 사진. 김도윤은 사진을 꺼내 보았다. 그리고 선희를 보았다. 이건 저예요. 그리고 제 딸이고요. 김도윤은 다시 사진을 보았다. 손이 떨렸다. 어떻게 당신이 가지고 있던 겁니다. 20년 전에요. 김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눈에 혼란이 가득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선희는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말했다. 당신은 김도윤이 아닙니다. 당신의 진짜 이름은 정태수예요. 제 남편이었던 사람이죠. 김도윤은 얼어붙었다. 선희는 계속 말했다. 20년 전 당신은 실종되었어요. 폭우가 쏟아지던 날 집을 나갔고 돌아오지 않았죠. 저는 당신을 찾았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수소문하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소식이 없었어요. 김도윤은 일어섰다. 몇 걸음 떨어졌다. 등을 돌렸다. 선희도 일어났다. 당신은 기억을 잃었어요. 사고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제 남편이에요. 정태수라는 이름의 저와 딸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김도윤은 돌아보았다. 얼굴이 창백했다. 증거가 있나요? 제가 그 사람이라는. 선희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다. 김도윤에게 건넸다. 그는 사진첩을 받아 펼쳤다. 첫 페이지에 결혼 사진이 있었다. 젊은 남자와 여자가 웃고 있었다. 김도윤은 사진 속 남자를 보았다. 자신의 얼굴이었다. 젊은 시절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공원에서 찍은 사진. 생일 파티 사진. 모든 사진에 그가 있었다. 젊고 건강하고 행복한 표정으로. 김도윤은 사진첩을 떨어뜨렸다. 땅에 떨어진 사진첩에서 사진 몇 장이 흩어졌다. 그는 비틀거렸다. 선희가 다가가려 했지만 김도윤은 손을 들어 막았다. 잠깐만요.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숨을 거칠게 내쉬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선희는 놀라 달려갔다. 괜찮으세요? 김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땅을 보며 떨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말없이, 소리 없이. 선희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손을 뻗었다가 멈췄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김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이상해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뭔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을. 선희는 눈물을 흘렸다. 시간이 필요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김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선희를 보았다. 젖은 눈으로. 당신은 정말 제 아내였나요? 네. 그럼 저는 당신을 사랑했나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주 많이요. 김도윤은 다시 고개를 떨구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한 방울, 두 방울. 그리고 점점 많아졌다. 비가 쏟아졌다. 둘은 비를 맞으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비는 금방 그쳤다. 하지만 둘은 젖어 있었다. 김도윤은 천천히 일어섰다. 선희도 일어났다. 김도윤은 흩어진 사진들을 주었다.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사진첩에 다시 넣었다. 선희에게 건넸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김도윤은 젖은 머리를 쓸어 넘겼다. 멍한 표정이었다. 선희가 말했다. 따뜻한 곳으로 가서 옷 좀 말리시죠. 감기 걸리겠어요. 네, 그래야겠네요. 둘은 동네를 나와 큰 길로 나왔다.
택시를 잡았다. 선희의 꽃집으로 갔다. 2층 집으로 올라갔다. 선희는 수건을 꺼내 김도윤에게 건넸다. 이걸로 닦으세요. 제가 차 좀 끓일게요. 김도윤은 수건을 받아 머리를 말렸다. 선희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다. 차를 우렸다. 2잔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김도윤은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다. 선희는 차를 테이블에 놓았다. 앉으세요. 김도윤은 돌아섰다. 앉았다.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명철 아저씨도 아셨나요? 제가 누구인지. 김명철 씨요? 네, 아셨어요. 며칠 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렇군요. 김도윤은 쓴웃음을 지었다. 다들 알고 있었네요. 저만 몰랐고. 미안해요.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이해해요. 갑자기 나타나서 당신은 제 남편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선희는 차를 마셨다. 김도윤이 물었다. 저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선희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말이 많지 않았죠. 하지만 따뜻했어요. 항상 저와 딸을 먼저 생각했어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밥을 차려주었고 주말이면 공원에 데리고 갔었죠. 김도윤은 듣고 있었다. 딸을 정말 사랑했어요. 업고 다니고 책 읽어주고 재우고 제가 힘들 때는 제 일을 도와주셨고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좋은 남편이었어요. 좋은 아버지였고요. 김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요. 왜요? 기억하지 못해서요. 그렇게 좋은 시간들을, 당신과 딸과의 추억을. 선희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억울해요.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선희는 김도윤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익숙했다. 괜찮아요. 천천히 찾아가면 돼요. 김도윤은 그녀의 손을 보았다. 꼭 쥐었다. 혹시 기억이 돌아올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기억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지금이요. 지금 이 순간이요. 김도윤은 선희를 보았다. 오래 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이상해요. 당신을 본 순간부터 계속 이상했어요. 처음 만난 것 같지 않았거든요. 편안하고 익숙하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 같았어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기억은 안 나요. 아무리 애를 써도 과거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선희는 미소 지었다. 당신은 여기 있잖아요. 살아있고 건강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김도윤은 눈물을 흘렸다. 선희도 울었다. 둘은 손을 잡은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밖에서는 새소리가 들렸다. 해가 구름 사이로 나왔다. 방 안으로 햇살이 비쳤다. 김도윤이 말했다. 딸은 저를 기억하나요? 아니요. 너무 어렸거든요. 당신이 사라졌을 때 만나고 싶네요. 만나실 건가요? 모르겠어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준비되면 그때 만나요. 김도윤은 일어섰다. 창밖을 보았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어요. 그러세요. 연락해도 될까요? 나중에. 물론이죠. 언제든지요. 김도윤은 선희를 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고마워요. 진실을 말해줘서. 아니에요. 김도윤은 나갔다. 문이 닫혔다. 선희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앉았다. 차는 식어 있었다. 밖은 맑았다.
하지만 선희의 마음은 복잡했다. 이게 맞는 일일까? 그에게 진실을 말한 것이 아니면 차라리 모르는 채 사는 게 나았을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김도윤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선희는 기다렸다. 초조하게. 하지만 억지로 연락하지 않았다. 그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래서 기다렸다. 2주일째 되던 날 전화가 왔다. 저 도윤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그러셨군요. 만날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그러죠. 언제가 좋으세요? 오늘 저녁은 어떠세요? 좋아요. 저녁에 만났다. 조용한 식당이었다. 둘은 창가 자리에 앉았다. 주문을 하고 음식이 나왔다. 하지만 둘 다 잘 먹지 못했다. 김도윤이 먼저 말을 꺼냈다. 그동안 여러 곳을 다녀왔어요. 우리가 함께 살았다는 집도 가보고 딸이 다녔다는 학교도 가보고 동네를 걸어보기도 했고요. 어땠어요? 잘 모르겠어요. 낯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기억이 나지는 않았고요. 그냥 마음이 아팠어요. 뭔가 잃어버린 것 같아서.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명철 아저씨와도 이야기했어요. 긴 대화였죠. 아저씨는 울었어요. 저를 속인 것에 대해 사과했고요. 용서하셨나요? 네. 이해했어요. 아저씨도 힘드셨을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도윤이 계속 말했다. 의사도 만났어요. 기억을 되찾을 방법이 있는지 물어봤죠. 뭐라고 하던가요? 가능성은 낮대요. 너무 오래 지났고 손상이 심했다고. 하지만 혹시 모르니 치료를 받아볼 수는 있대요. 받으실 건가요? 김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선희는 놀랐다. 왜요? 기억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고 미래예요. 김도윤은 선희를 보았다. 솔직히 말하면 두려워요. 과거를 되찾는 게 만약 기억이 돌아온다고 해도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됐어요. 20년 동안 다른 이름으로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 시간들도 소중해요. 선희는 이해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과 딸에 대한 죄책감도 있어요. 저 때문에 고생하셨잖아요. 홀로 딸을 키우시고.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압니다. 하지만 마음이 그래요. 김도윤은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정태수로 돌아가지 않기로요. 선희는 숨이 멎었다. 저는 김도윤으로 살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관계들이 있고 책임져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걸 버릴 수는 없어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당신과 딸을 외면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김도윤은 망설였다. 선희가 물었다. 그래서요?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요? 가족은 아니더라도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선희는 오래 침묵했다. 마음이 복잡했다. 남편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미 그는 다른 사람이었다. 정태수는 없었다. 김도윤만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해했다. 그도 힘들 것이다. 갑자기 나타난 과거, 기억나지 않는 관계, 혼란과 죄책감,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선희는 미소 지었다. 그러죠. 정말요? 네. 친구로 지내요. 김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고마워요. 이해해 주셔서. 아니에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당신을 붙잡는 게 옳은 일인지. 당신은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잖아요. 미안해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둘은 마주보며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지만 동시에 따뜻했다. 선희가 말했다. 딸도 만나보세요. 친구로서요.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죠. 딸도 알 권리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 준비되면 그렇게 할게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밤이었다. 별이 빛났다. 김도윤이 말했다.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존중하는 거예요. 당신의 선택을. 그래도 고마워요. 김도윤은 택시를 탔다. 떠났다. 선희는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았다. 차가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집으로 걸어갔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다. 20년 동안 품었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다. 눈물이 났다. 조용히 울었다. 슬픔도 있었고 안도도 있었다. 복잡한 감정이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한 달이 지났다. 할인의 결혼식 날이 되었다. 날씨는 완벽했다. 맑고 따뜻하고 바람도 적당했다. 선희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다.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올렸다. 거울을 보았다. 예전과는 다른 얼굴이 비쳤다. 좀 더 평온해 보였다. 예식장에 도착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하리는 드레스를 입고 대기실에 있었다. 선희가 들어가자 환하게 웃었다. 엄마, 어때요? 예뻐. 선희는 딸을 안았다. 하린도 엄마를 꼭 안았다. 엄마 고마워요. 저 여기까지 키워주셔서. 당연한 거야. 엄마가 할 일이었어. 그래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아니야. 너 때문에 행복했어. 둘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플래너가 노크를 했다. 신부님, 준비되셨어요? 곧 시작합니다. 네, 곧 갈게요. 선희는 딸을 놓았다. 눈물을 닦아주었다. 울면 화장 번져. 엄마도요. 둘은 웃었다. 선희는 대기실을 나왔다. 본관으로 걸어갔다. 예식장 입구에서 멈췄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이 가득했다. 하객석에 앉았다. 앞쪽에 앉은 신랑 측 가족들을 보았다. 그리고 뒤쪽 구석에 앉은 한 남자를 보았다. 김도윤이었다.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선희와 눈이 마주쳤다. 김도윤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선희도 고개를 끄덕였다. 음악이 시작되었다. 신랑이 입장했다. 이어서 신부 입장 음악이 흘렀다. 문이 열렸다. 할인이 들어왔다. 천천히 우아하게. 모두가 일어섰다. 선희도 일어났다. 딸을 보았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웃었다. 할인이 무대 앞에 섰다. 신랑과 마주 보았다. 주례가 말을 시작했다. 선희는 딸을 보며 생각했다. 잘 컸다. 정말 잘 컸다. 이제 자신의 가정을 꾸린다.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식이 진행되었다. 서약을 하고 반지를 교환하고 절을 했다. 그리고 끝났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선희도 박수를 쳤다. 기쁨과 슬픔이 섞인 마음으로.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축하를 건넸다. 선희는 하객들에게 인사를 다녔다. 그러다 김도윤과 마주쳤다. 축하드립니다. 고마워요. 와주셔서. 아름다운 시기였어요. 딸분도 정말 예쁘시고요. 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도윤이 말했다. 저 나중에 시간 되시면 딸분께 인사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고마워요.
김도윤은 돌아서 갔다. 선희는 그의 뒷모습을 보았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저 담담했다. 이게 맞는 것 같았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할인이 선희를 찾았다. 엄마, 혹시 그분 누구세요? 저한테 인사하고 싶다고 하시던데. 아는 분이야. 엄마 친구. 그러세요? 근데 왠지 낯이 익은 것 같기도 하고. 선희는 딸을 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은 신랑이랑 가 있어. 알겠어요, 엄마. 할인은 돌아갔다. 선희는 창밖을 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아름다웠다. 선희는 자리에 앉았다. 조용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웃고 떠드는 사람들. 행복한 신랑 신부. 축복으로 가득한 공간.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사랑은 기억이 아니었어. 함께 견딘 시간이었지. 그리고 이제 나는 자유로워. 창밖으로 별이 하나 떴다. 선희는 별을 보며 미소 지었다. 20년의 기다림이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녀만의 시작. 선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밖으로 나갔다. 신선한 공기를 마셨다. 깊게, 그리고 천천히 걸었다. 미래를 향해.